가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소중한 리포트 가치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보가 부족했던 스몰캡 종목들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태현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크레버스입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네. 크리에이티브랑 유니버스의 합친 예, 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의 비전이 담겨 있는 이름 같은데 네.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크레이버스는 작년 3월에 청담 러닝이 CMS 에듀로 흡수 합병해서 생긴 법인인데요.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면 중심의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한 어학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CMS 에듀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 및 영재 수학 교육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입니다. 합병 전에는 이 청담 러닝이 CMS 에듀 지분을 43% 보유하고 있어서 종속법인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동사의 매출액은 수강료, 교재비, 온라인, 그다음에 프랜차이즈하고 해외 매출이 있는데 그중에 비중이 높은 게 수강료가 62%, 교재비가 15%, 온라인이 17%가 있습니다. 크레버스의 그 영어 교육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가맹점 위주로 성장 전략을 펼쳐왔고요. 네. 동사의 브랜드로는 잘 알고 계시는 에이프릴 어학원, 청담 어학원 등이 있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21개의 러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재원생이 5.6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CMS 에듀 같은 경우에는 영재 교육을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진 네. 브랜드인데요. 동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CMS 영재교육센터, CMS 영재관이 있고 올해 3월 기준으로 83개 러닝센터, 그다음에 작년 말 기준으로는 재원생이 3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크레버스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크레버스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정상화 기대가 있고, 네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배당 매력도가 높다가 있고, 세 번째는 동사가 중장기 성장을 위해서 사업 모델 굉장히 다각화가 있는데 그 모습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 동사는 지금 작년도에 합병을 했고요.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합병에 따른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실적이 즉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14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90% 정도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당기 순이익이 지금 보시게 되면 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1년 대비해서 70% 정도 감소가 네네. 있었는데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합병 직후에 CMS 에듀의 재원생이 많이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합병 관련된 비용이 발생을 했었고 세 번째는 빅베스가 있었습니다. CMS 에듀의 재원생 이탈은 CMS 에듀 사고력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 사고력관의 2022년 평균 재원생 수가 21,600명 정도였는데 이는 2021년 대비해서 6% 정도 감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였냐라고 보면 작년 3월에 합병했을 때 청담 러닝의 아이러닝이라고 해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있는데 네. 이걸 그냥 그대로 CMS 에듀 사고력관에 도입을 해서 특히 이거를 그냥 무료로 한 것도 아니고 유료로 이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청담 러닝은 영어이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이 좀 필요가 한데 CMS 에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기 때문에 학부모 사이에 이 온라인 학습이 과연 효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비용도 좀 높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가성비가 있느냐라는 네. 논란이 있었고 그렇겠네요. 이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이 또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재원생 수가 많이 이탈을 감소가 했군요. 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봤을 때 1년 중 모객이 가장 잘 되는 3월 그러니까 봄학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네. 재원생 수 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합병 관련된 비용으로는 인원수가 2021년도에 거의 700명에서 2022년 3월에 1,10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증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합병과 관련돼서 회계 법률 자문으로 자문 수수료 발생이 있었습니다. 빅베스는 합병 이후에 부실한 관계사였던 퓨처북 진에듀를 정리를 했고요. 네.
네. 해외 사업에서 매출 채권 손상 차손을 인식하면서 영업의 손실도 좀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익이 정상화되면서 당기 순이익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 19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의 매력도는 이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인데요. 네. 동사의 배당 정책은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해서 당기 순이익의 최소 50%는 오. 배당으로 주겠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동사의 배당 성향을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뭐 한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2016년도에 동사가 적자를 발생했을 때도 배당 수익률이 한 5%가 넘어가는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당 성향이 높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2013년에 3.5%부터 9.1%까지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평균 배당 수익률도 5.5%이기 때문에 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금이 주주들한테 비과세로 적용이 되고 네네. 있어요. 왜냐하면은 동사의 배당은 자본 준비금을 전입해서 받는 배당이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도 주주들한테 매력적으로 오.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꽤 많이 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자, 그럼 크레버스의 2023년 실적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2023년 실적은 좀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매출액은 한 2,500억대로 전년 대비해서 한 11% 정도 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3%로 한 1.7%포인트 정도 올라가서 영업이익이 330억 정도는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 증가는 작년과 같이 큰 폭의 재학생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러닝센터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 증가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영업 이익률이 좋아지는 것은 동사의 비용 절감 의지가 강하고, 그다음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 외에도 전년도 빅베스에 따른 기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크레버스의 밸류에이션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크레버스의 PER은 2023년도 예상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9배이고요. 네네. 동사의 PER 밴드가 2018년 이후에 봤을 때 8배에서 35배 수준에서 움직인다는 거 보면 하단 수준의 위치에는 있습니다. 근데 경쟁사 대비해서는 좀 PER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동사의 대표적인 경쟁사로는 정상 JLS가 있어요. 네네. 정상 JLS 같은 경우는 초중등 대상으로 해서 영어 교육을 하는 어학원. 곳이고, 어학원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와의 차이점은 정상 JLS 같은 경우는 직영점 중심의 성장을 펼치는 반면에 네네. 크레버스의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위주로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게 좀 다른 점이긴 한데 PER을 비교를 해보면 정상 JLS의 그 시장 컨센서스 기준 PER이 7.0배이기 때문에 크레버스 대비해서는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크레버스의 리스크 요인도 짚어주실까요? 예, 크레버스의 리스크 요인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절감 우려가 좀 크다고 네. 보고 있어요. 동사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교육 대상을 유아로 좀 넓히고 있고 해외 매출도 좀 위해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절감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크레버스에 대한 자세한 분석 김태현 팀장님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박선영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바이오 FDNC입니다. 네. 바이오 종목인가 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도 처음에 이름만 보고는 바이오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FDNC가 네. 푸드, 드럭 그리고 코스메틱이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뭐 건강기능식품, 뭐 네. 식품 쪽 그리고 화장품 쪽에 그런 소재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네. 다시 소개해드리면요. 네. 바이오 FDNC는 2005년에 설립된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의 소재로 활용되는 식물세포 유래의 그 유효물질 및 양리물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식물 유래의 그런 제조합 성장 인자, 피토펩타이드, 장미세포주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질전환 식물세포주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주로 화장품 원료 등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159억 원 정도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네. 매출 비중은 식물 세포가 38%, 성장 인자가 12%, PCX라고 해서 식물 소재를 활용한 완제품이 8.6%, 그다음에 성장 인자를 활용한 완제품 36% 정도의 매출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주요 고객사로는 세계 1위의 향수 소재 업체인 오. 지보단, 일본 긴자토마토, 중국 시안리,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 등을 포함을 해서 국내외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사, OEM, ODM 제조사들, 그다음에 원료회사 등으로 식물세포 유래 물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는 2022년 2월 기술 특례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였고요. 3월 말 기준으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31.4%,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적 투자자로 그 세계 최대의 향수 원료 업체인 지보단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들어가는 이런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중에서 좀 주력인 식물 세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식물세포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이제 사실 이런 게 처음 보는 영역이었어가지고 좀 네.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면이 없잖아 있고요. 네. 식물세포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정적인 그런 형태로 식물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줄기세포를 계속적으로 분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세포가 식물 전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전형성능을 가진 세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저도 요새 집에서 바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바지를 위에 딱 꺾꽂이를 이렇게 딱 끊어서 그걸 물에 다시 담가 놓으면 네. 다시 뿌리가 나오고 다시 성체로 이렇게 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세포를 이렇게 다른 영역, 그러니까 뭐 줄기가 됐던 뿌리가 됐던 다양한 그런 영역으로 전 형성능을 가진 그런 오. 세포로, 그러니까 식물은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물세포는 그런 뛰어난 재생 능력, 그리고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다양한 그런 기술 전망하는 데에 있어서 그 글로벌 바이오 산업 분야에 있어서 식물 기반의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럼 소재 자체에 대한 안전성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고품질 천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글로벌 식물세포 시장은 2021년 기준으로 약 52억 달러 수준에서 2028년까지 약 103억 달러로 연평균 10% 이상의 네. 성장이,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뭐 비건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든지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좀 성장세가 계속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물세포가 굉장히 이런 트렌드에 맞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 굉장히 생각보다는 저희가 상업적으로 이제까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식물세포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생물세포에서 우리 이제 인간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동물 이제 저희 같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인체 단백질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유효 네. 물질을 뽑아낼 수 있도록 식물세포주를 설계할 수 있는 설계 기술, 그리고 그 식물세포를 좀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대량 배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툴젠이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 그 툴젠의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편집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인체 단백질 맞춤형 식물세포주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세계 최초로 식물세포를 동결 보존에 성공을 해서 식물세포 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생물세포가 우리가 원하는 대사 물질을 대량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식물세포 대사 물질을 대량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인 스마트 RC 스퀘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에서 또 다양한 품목으로 또한 다양한 기술을 또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바이오 FDC의 이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세포는 사실 상업화하기엔 되게 중요한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네. 동사는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동사는 그 식물세포 기반의 유효 물질을 사업화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0여 년간 식물세포 설계 및 배양 기술을 토대로 식물세포 유래 유효 물질을 사업화를 성공을 했고요. 2009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식물세포 배양 기술 기반으로 식물세포를 제품화하여서 판매하기 시작하였고요. 화장품 신소재 개발, 식물세포 배양 기술을 계속 강화하는 것에 따라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회사는 2011년 매출액이 13억 원에서 2022년 매출 159억 원으로
9억 원으로 연평균 25.3% 성장을 해왔고요. 네. 12년 연속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저희 제품 중에 보면 EGF를 좀 알 수 있고 저희가 화장품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소재잖아요. 피부뿐 아니라 상처 회복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 EGF가 기존에는 동물세포, 그러니까 대장균 유래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비건 트렌드, 천연물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확대 등으로 식물 유래 생산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실제 뭐 학회나 이런 자료에 따르면은 EGF의 시장 같은 경우가 시장 규모 라든지 시장 성장을 보면은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식물 유래 비율이 2018년에는 식물에서 유래한 EGF 비율이 3.8%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네. 2024년에는 39.1%까지 그 비중이 굉장히 증가할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 EGF뿐만이 아니라 이 트렌드 자체가 식물 유래한 식물 유래한 성분으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거는 식물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동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우선 상업화에 성공을 했고 계속해서 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걸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이 코스메티컬 부분에 특히 이제 사업화를 굉장히 성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에 제일 잘하고 있는 화장품 영역에서도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건강기능식품 영역으로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바이오 의약품도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화장품을 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스킨부스터라는 시장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에스테틱 시장 가면은 뭐 네, 스킨부스터 같이 쓰실래요? 이런 네. 권유를 되게 많이 받는데요. 피부 컨디션에 맞는 유효 성분을 넣어서 피부 재생, 탄력에 도움이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 성분이 있는 그런 거고요. 동사는 EGF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유효 성분이 함유한 스킨 부스터 제품을 이미 출시를 해서 다수의 코스메티컬 화장품 회사들의 OEM이나 ODM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PDRN 힐러라는 제품으로 알고 그쵸. 있는 제품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제품에 대해서 그거는 보통은 그 어류의 정소나 정액을 연어 주사라고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어의 정소, 정액 여기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화장품 원료 물질로 쓰고 있는 건데요. 네. 동사는 이거를 다마스크 로즈, 히비스커스 이런 좀 식물에서 이 부분을 추출하는 데 성공해서 화장품 원료로 지금 성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화장품 제조사에서 지금 샘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PDRN 같은 경우도 이미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고 선호하는 제품인데 친환경, 비건 트렌드, 그러니까 비건 화장품 선호하는 이제 고객들이 요새 많아지고 네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류가 아닌 이제 식물 유래하다 보니까 조금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대체제로 좀 많이 사용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 최근 뉴스를 보시면 동사가 마이크로니들 성분의 그 패치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이런 유효 성분들이 적용된 네.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이쪽 부분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미세한 바늘을 뚫어서 거기에 성분이 스킨 돼서 그걸 이렇게 붙이면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효과가 뭐 그런 좋겠네요. 패치겠죠. 네네. 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적 투자자인 지보단사와 그 향기 관련 식물 세포주를 개발을 해서 제품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세계 1위 향료 기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빠르게 기술 사업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동사가 지금 이미 250여 종의 식물 세포주를 보유하고 있고 세포주 각각이 뿜어내는 유효 물질은 다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물질 같은 경우가 2023년 5월 달에 미국에 있는 식물세포 바이오텍사와 함께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250종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하나의 제품, 하나하나의 식물세포주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유효 물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으로의 개발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좀 아직 되게 얼리 스테이지긴 한데 네네. 식물세포 기반으로 항체, 백신 등의 의약품 생산을 위한 그런 세포주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줄기세포 촉진제, 성장 촉진제, 요실금 치료제, 위암 치료제 같은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용 시장에서 인기가 되게 많은 이런 스킨 부스터의 원료로 사용된다면 이제 앞으로의 커질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수혜를 가져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정말 바이오 FDAC의 실적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2022년에는 작년에는 매출액 159억 원, 영업이익 49억 원, 영업이익률 30.8%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이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30.8%여서 전년 대비 5%포인트 정도 거의 개선이 됐었고요. 네네. 그거는 아까 이제 그 크로스 팩터 유래의 제품 완제품 비중, 그러니까 수익성이 훨씬 좋은 제품 화장품들이거든요. 네네. 그쪽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원가율도 크게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8.4%, 영업이익 65억 원, 영업이익률 37.8%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매출액 성장률이 회사가 작년 연말 연초에 줬었던 가이던스보다는 폭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요인인 게 전년도에 좀 굉장히 높은 동사의 높은 매출 성장을 이끌었던 오다 컴플렉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다오다 샴푸를 알고 있는 네. 그거의 소재를 식물 소재를 동사가 납품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 이제 작년 2분기부터 제품 이슈가 좀 생기면서 네네. 그 물량이 이제 그 소재 들어갔던 것들이 차츰 줄어들면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물량이 올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적용이 돼서 좀 마이너스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제품이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8.4% 정도의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도 이제 매출 성장을 이끄는 게 그 수익성이 훨씬 좋은 GFS, 아까 이제 완제품, 앰플이라든지 그 스킨 부스터라든지 네.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매출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원가율도 작년보다 더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는 상장에 따른 상장 관련 비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올해는 소멸됨에 따라 판관비 쪽도 개선이 됨에 따라 이익률은 훨씬 더 전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이오 FDNC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하고 좀 다양하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기대를 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좀 어떤가요? 네, 동사의 2023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은 PER 19.6배, PBR 2.0배 수준으로 사실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피어를 잡기는 어려워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 가장 유사한 제품을 하고 있는 국내 코스메티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을 동종기업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회사들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PER 14.0배, 네. PBR 1.9배 수준으로 여전히 이 회사들보다는 동사의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유효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실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러니까 식물 막 키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식물세포 자체를 배양을 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식물 자원을 보존할 수도 있고 유익한 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차세대 그런 지속 가능한 차세대 기술로서의 굉장히 그 중요도가 높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세적으로 친환경, 비건의 트렌드가 확산되고 이런 지속 가능한 차세대 기술로서 동사의 그런 제품도 계속 확대가 될 것이고 그 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 FDNC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안타깝게도 좀 전에 실적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분기별 실적 굉장히 계속 성장하는 회사였는데 분기별 실적이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작년 4분기가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1% 감소했고요. 올해 1분기 지금 23.5%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의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품이 이제 그 많이 나갔었던 식물세포 부분이 조금 감소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좀 매출 내역을 좀 뜯어서 보면 실제 가장 수익성이 좋은 GFX 쪽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도 계속해서 그 GFX가 전사 매출의 성장을 견인할 거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는 안 좋아졌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얼마나 이게 매출 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얼마나 그 매출이 올라오고 수익성 개선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하면 좀 이런 리스크 요인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오 FDNC에 대한 분석 박선영 애널리스트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